가왕 조용필 스토리. 1. 부잣집 막내 아들, 음악을 위해 가출하다.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쌍정리 염전집에서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된다. 그가 바로 가왕 조용필이다. 4대 독자였던 조용필의 부친은 지역 유지였던 할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화성 지역 최고의 부자였지만 성격이 너무 완고하고 권위적이어서 조용필과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조용필의 부친이 동물 사냥을 나가면 조용필은 집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기타를 치면서 방 안에서 뒹굴며 놀았고, 이를 본 조용필의 부친은 조용필을 향해 못난 놈이라며 혀를 차곤 했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부친의 정미소 사업 실패로 서울로 이사 온 조용필은 경동중학교로 전학한 후 경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학창시절에 영국의 락밴드 비틀스와 미국의 락밴드 벤처스에 푹 빠져 살다가 음악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했던 아버지 때문에 1968년 2월 경동고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조용필은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즉 가출을 한 것이다. 조용필은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 안성기와 경동중학교 시절 같은 반 짝꿍이었다. 2. 조용필을 세상에 알린 곡 돌아와요 부산항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용필은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한 후 1969년에 화이브 핑커스에 참여하며 미8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용필은 1971년에는 최희철과 함께 김대환이 이끄는 3인조 밴드 김트리오를 만든 후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최희철은 후에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를 만들게 되는 당시 10대 천재 뮤지션이었다. 조용필은 1972년에는 그룹 25시를 결성해서 활동했고 1973년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해양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조용필은 방위 복무 기간 중에도 퇴근 후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1974년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기타리스트로 밴드 활동을 하던 조용필은 당시 밴드의 보컬이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가수로 전향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스스로 로커로서 자부하고 있던 조용필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은 26세가 되던 1975년에 조용필이 솔로로 전향 후 앨범을 발표하면서 앨범에 구색 맞추기 위해 끼워 넣은 트로트 한 곡 때문이었다. 그 노래가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였다. 이 곡은 본래는 1970년에 김해일이 부른 돌아와요 충무항해가 원곡이었다. 하지만 가수 김해일이 이듬해 대형각 호텔 화재로 사망하자 작곡자 황선우가 가사 등을 고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으로 1972년에 조용필의 음반에 삽입되었다. 당시 제일동포 고향 방문단이 대대적으로 입국하던 때였는데 부산항이 그 대표적인 입국 장소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히트곡이 되었다. 3. 70년대 대마초 파동에 휘말린 조용필. 그러나 호사다 말할까? 돌아와요 부산항해 히트 8, 9개월 후에 조용필은 연예계 대마초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1975년 겨울 남산 마약 단속반에 조용필을 끌고 간 담당 형사들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벽돌 사이로 조용필을 밀어넣고는 강목으로 사정없이 찔러대는 고문을 가했다. 조용필은 1969년 의정부 기지촌에서 파이브핑거로 활동할 때 같은 하숙집에 살던 미군 병사가 담배라며 풍년초 같은 봉지를 건네주어 신문지에 말아 피우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 두세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으나 얼굴에 종기 같은 것이 돌고 나중에는 고름까지 나와 더 이상 대마초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용필은 대마초 가수라는 딱지가 붙게 됐고
1977년 5월 4일 장충체육관에서 은퇴쇼를 끝으로 자의반 타의반 은퇴를 하게 된다. 조용필은 그날 밤새 통음을 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당시 조용필은 대마초 관련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상처는 스스로 음악을 포기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연예계를 강타한 대마초 파동은 한편으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자유분방한 예술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탄압의 일환이기도 했다. 일체의 방송활동이 금지된 조용필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밴드를 조직하여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조용필은 새벽 4시 밤무대가 끝나면 5시부터 아침밥 먹을 때까지 연습을 했고 이후에 점심때까지 취침하고 일어나면 무대에 설 때까지 다시 연습을 거듭했다. 또 밴드 멤버 중에 게으름을 피우는 멤버가 있으면 주먹도 불사할 만큼 필사적으로 밴드를 이끌었다. 조용필은 3년 7개월 동안 성대 연마를 포함한 음악 공부에 몰두했다. 화성학과 작편곡 공부를 비롯해 이비인후과의 두부 단면도를 구해다가 성대 연구에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판소리 등 국악 레코드, 그리고 영국의 팝 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레코드를 들으며 소리의 변화를 연구하기도 했다. 조용필은 양동이에 물과 소금을 준비하고 피와 눈물 그리고 침과 가래를 토하며 목덜판의 실험을 반복했다. 이런 실험과 독학을 반복한 후에 마침내 가성과 진성 그리고 탁성을 구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목이 쉬어도 청음으로 노래하게 되었고 목이 쉬지 않고도 쉰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밤무대 가수 활동도 1979년 12.6 사건이 터지면서 끝났다. 밤무대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고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다시 혼자가 된 조용필은 두문불출 방에서 통기타를 두드리며 노래 연습에 매진했다. 창밖의 여자 그리고 단발머리. 1979년 대마초 연예인에 대한 전면 해금 조치가 시행되자 지구레코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밴드 위대한 탄생을 결성한 후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복귀하여 정규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창밖의 여자는 드라마 주제가로 1979년에 먼저 발표되었지만 이 앨범의 최초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곡으로 간주된다. 물론 조용필은 이전에도 솔로로 음반을 여러 장 낸 바 있기 때문에 창밖의 여자가 실린 1980년 3월에 지구레코드에서 발매된 이 음반이 그의 생애 첫 앨범은 아니다. 하지만 조용필 스스로가 이 앨범을 자신의 정식 정규 음반으로 정의하고 카운팅하고 있다. 조용필은 이전의 음반들은 습작의 성격이 강해 공식적인 발표작으로 취급하기에는 부끄러움이 많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대한민국에서 100만 장 이상 팔린 최초의 단일 음반이다.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록, 트로트,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 가왕 조용필의 위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일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이 1집 앨범은 조용필 전성기의 시작인 동시에 가왕 조용필을 대표하는 음반이다. 조용필 정규 1집에 실린 곡들 가운데 가장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곡은 단연 단발머리였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경쾌한 멜로디의 독특한 리듬과 코드웍을 구사한 이 곡은 센세이셔널한 뿅뿅뿅 소리의 신디사이저 편곡과 조용필의 가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대단히 파격적인 곡이었다. 이 곡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히트곡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곡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오프닝 시퀀스로 등장하기도 했고
주인공 택시기사인 만섭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에 맞춰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 그 노래이기도 하다. 5. 히트곡 양산체제에 들어간 조용필. 1집 음반의 대성공을 맛본 조용필은 1980년 12월 5일 그의 2집 앨범 축복을 발표한다. 이 앨범이 조용필의 정규 앨범으로 발매되긴 했지만 소속사와의 1년 1음반 발매 계약 조항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제작된 느낌이 드는 앨범이다. 사실상 이 음반은 조용필 입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음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앨범에 실린 타이틀곡 축복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TBC 드라마 축복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이다.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집에 실렸던 한오백년의 맥을 이어 조용필의 2집 앨범에도 조용필의 창작 민요곡 간양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국 땅 삼년이면 한마다 간양록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의 유학자인 강항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쓴 책인 간양록을 지칭하며 강항의 고국을 향한 비통함과 간절함을 노래한 곡이다. 조용필 2집 앨범은 1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보를 준비한 까닭에 이 앨범에는 1집에 수록됐던 곡들이 다시 실리기도 했다. 돌아서면 잊혀질까 세월 가면 그대 잊기로 했네 좋았다가 싫어. 조용필은 1981년 7월 10일에 미워 미워 미워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3집 앨범을 발표한다. 잊으면 잊지요 잊으려면 잊지요 그까지. 이 앨범은 조용필 명반 퍼레이드의 시작을 보여주는 음반이며 조용필이 음악 감독력을 맡으며 만들어진 최초의 음반이다. 이 앨범 역시 조용필의 음악적 실험 정신이 오롯이 녹아있어 트로트, 프로그레시브 록, 팝, 록, 뉴웨이브,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앨범의 트로트 곡으로는 미워, 미워, 미워 이외에도 일편단심 민들레가 있었다. 만남 맺혔나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이 곡은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이주연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시였는데 이 시를 본 조용필이 감동하여 즉석에서 작곡한 곡이다. 조용필 3집 앨범은 고추잠자리, 여와 남, 물망초 등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들이 음반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아마 나를 알지게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이 앨범 속 고추잠자리는 당시 K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근 6개월에 걸친 24주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 나의 밤을 밝히는 날 나는 너를 지키는 해가 될 수 내 담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나는 물망초. 또한 이 앨범에는 지구레코드로 이적하기 전에 히트곡인 내 이름은 구름이여와 님이여가 재녹음되어 실려있다. 그리워도 그대 위에 이슬처럼 느들이라 가슴 깊이 새겨진 당신. 이 곡은 미국의 블루스 가수 바비 블랜드가 1960년에 발표한 리드 미 언을 번안 한 곡이다. 그리고 1집의 한오백년과 2집의 간양록에 이어 3집에도 민요 강원도 아리랑이 실려있다.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는 조용필 스토리2에서 계속됩니다.